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집중 분석 시간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키워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전력기계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 이한결 연구원과 시간 같이 만들어 갈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요. 지난주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가기 패턴이긴 했지만 한동안 정말 기계, 변압기, 전선 키워드 고공행진 했잖아요. 일단 그렇게까지 고공행진을 해왔던 그 모멘텀, 키워드에 대한 정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그간의 트리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이제 3년간 보면 전력기기 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좀 강했고 특히 올해 초에 좀 이 상승 모멘텀이 좀 이제 드라이브를 좀 크게 얻었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은 미국발의 이런 전력기기 수혜가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전력기기의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업체들의 공급 능력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 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심하게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적을 좀 많이 이끌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2년도, 21년도부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AI 쪽, 이제 AI 쪽과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양이 좀 크게 늘어났고, 이 부분이 지금 전력기기 이제 쇼티지 현상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을 이끌어 나가는 중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새롭게 나올 이슈보다는 이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가장 궁금해요, 연구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호재를 주요 종목들이 거의 다 반영을 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 모멘텀을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보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선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봤을 때 30년까지는 최소 실적 성장세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성장 사이클의 초입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올해까지 봤을 때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25년, 26년도 정도까지는 거의 차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신규 수주 같은 경우가 이제 27년, 29년, 이제 업체에 따라서 길게는 30년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압기의 이런 생산 비용, 이제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도 했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오르면서 변압기 생산 비용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다 보니까 수주 단가에 대부분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주 단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27년, 29년도 납품 시점에 이런 수주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30년까지의 이런 중장기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30년 하면은 상당히 기네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연구원님께서 주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쓰신 내용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일단 데이터 자체에는 2026년까지 성장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주요 종목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두신 것은 일단은 30년까지 보시지만 2026년까지의 데이터를 계산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신 거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12개월 기준으로 저희 목표 주가 설정할 때는 이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사실 26년, 25년도까지 반영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여력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거는 주가는 선 반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괴리율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시기를 얼마만큼 끌어당겨서 반영할지는 이거는 시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거 들으면 가격대 일일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매수해도 된다라는 시그널로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일단 체크해야 될 요인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조금 제동이 걸린다라고 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줄어들고 이제 신규 수주의 양이 좀씩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수주 잔고 확대 추세나 올해 이제 1분기까지만 봤을 때도 신규 수주의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 업황의 둔화 조짐은 크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뭐 구리 가격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수주 계약 베이스에 이런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이제 구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실적에 있어서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익성에 크게 이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덜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게 살짝은 궁금한데요. 이 전력기기 섹터 특성상 상반기가 원래 수주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면 좀 둔화돼도 올해 이 패턴 자체도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이제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수주가 좀 양호했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가 이제 하반기보다 수주 양이 좀 더 많은데 지금 업체들의 이런 연초에 이런 목표했던 가이던스 부분에 대해서도 2분기까지 이제 상반기를 고려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수주로 이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계절성의 영향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자리가 아마 이 모든 재료들 사이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20일선도 꺾였다, 뭐 이제 하락으로 접어든다, 조정 길어진다, 오늘도 안심할 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 고점이 나온 상태인가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그럼에도 안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위치는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1분기 때 전력기기 업체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다 달성을 했고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도 양호하다는 게 좀 확인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사실 이제 1분기 실적 끝나고 또 주가 랠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글로벌이 이제 전력기기 이런 쇼티지의 수혜를 이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선두권 업체들의 이런 평균 밸류에이션과 사실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6년도 뭐 30년까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점차 이제 갈수록 또 낮아질 수 있는 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담인 건 맞다라고 정리를 제가 하면 맞는 건지, 실적 이후에 가이던스 상향 모멘텀이 주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실적이 임박한 그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단기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때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실적 성장세와 수주를 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걸 바탕으로 또 25년, 26년에는 또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요게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큰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분간 강한 재료상의 트리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우리는 수급적인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덜 오른 쪽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다음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저희가 HD 현대일렉트릭, LS엘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3대장으로 많이 보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LS엘렉트릭의 수급 관련 이슈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아무래도 건설 네, 부분이 좀 노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덜 올랐잖아요. 오히려 이쪽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좀 나뉘는 모양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성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주 잔고를 채워 나가면서 성장세가 기대되는 이제 효성 중공업 쪽으로 많이 좀 몰리는 모양새이고, 그 외에 이제 현대일렉이나 LS일렉 같은 경우 1분기 때도 이제 워낙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실적이 기대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1분기부터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고 앞으로도 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길게 봤을 땐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선택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에 연구원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저 탑픽은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탑픽이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편안한 선택지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이 많은 쪽을 보자. 그것도 맞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쇼티지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거는 이제 초대형 변압기 쪽이고, 그 부분을 고려하면 이제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이제 물론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은 건 맞지만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실적 성장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수주 잔고도 매우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연초에 이제 가이드해줬던 수주 잔고를 1분기에 벌써 한 40% 가까이 채웠기 때문에 2분기 이제 실적 이후 발표 이후로는 적어도 이제 7, 80%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주 가이던스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도 좀 주가를 이끌고 갈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현대일렉을 좀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가장 많은 빈도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신 리포트가 그러고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더라고요. 쭉 봤더니 기존에는 그러면은 30만 원까지 바라보셨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리뷰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 끝나고는 이제 목표 주가로 30만 원을 좀 설정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업황이나 이런 이제 현재 뭐 이런 밸류에이션,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주가가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 뭐 추가적으로 향후 6개월 내에 좀 더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건설 기계 쪽에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이쪽 듣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핵심만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전력 대비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기계 쪽도 커버를 하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기도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테마를 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메리트 지금 구간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어떻게 정리할까요? 충분히 지금 이제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이런 인프라 투자나 미국 내 이런 여러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 설비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하반기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시작을 했고, 미국도 이제 사실 노이즈는 좀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하반기에 또 건설 기계 수요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 업체 대비해서 지금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30%에서 40% 가까이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글로벌 선두 업체들과의 좀 격차를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기계에 대한 키포인트까지 집중 분석 시간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